달력상으로는 이 계절이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낮에도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날은 여전히 덥습니다. 또 연일 태풍 소식도 들려오는 등 9월에도 날씨 변덕이 매우 심한 상황인데요. 네, 이 같은 더위와 태풍 전망 등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확실히 많이 선선해지긴 했습니다. 뭐 출근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더운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해안가 같은 곳들은 아직도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좀?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을 포함해서 내륙 지역은 8월 하순부터 해서 이제 밤더위가 많이 누그러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서울 지역도 지난달 25일에 마지막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열대가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주라든지 일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이런 무더위 열대야가 지금 지도를 보시는 뭐 제주라든지 또는 일부 남부 지역의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밤 사이에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주의 밤 사이 기온은 25.5도 기록하게 됐고요. 이제 거문도 지역은 26.2도 기록하면서 역시 이제 열대야가 심하게 나타나게 됐고요. 반면 서울 지역은 23.2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크게 밑돌게 됐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25도를 밑도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제주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예. 25도를 웃도는 지역이고 초록색은 25도 안팎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해안 지방들 그리고 남해안 지방들 이런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미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거의 근접하는 그런 기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밤더위가 좀 심하고요. 여전히 이제 바다 주변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그러다 보면 수증기도 예년보다 많고 이것들이 바람을 타고 이제 해안가 지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밤 사이에 이제 열기를 좀 많이 붙잡아 두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바다에서의 뜨거운 수증기들이 그대로 낮 시간대에도 해안가 지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온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전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새로 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는 여전히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역대 최다 열대야 기록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기록입니까? 예, 제주 북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폭염이라든지 열대야를 기상청에서 5월 달부터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9월 달까지 집계를 할 텐데 예. 지금까지 나타난 총 열대야 일수가 58일입니다. 58일은 거의 두 달이죠. 그쵸. 그래서 이 제주에서 장마가 끝난 이후에 7월 하순에 끝나게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 그냥 열대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밤까지 계속해서 열대가 나타나면서 58일째 열대가 진행이 됐고요. 2022년에 56일 열대가 나타나면서 예. 이제 역대 1위였는데 어제 이제 이 기록을 경신하게 됐고 지난 밤 사이에도 역시 열대가 나타나면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서는 뭐 역대 3위가 51일, 역대 4위도 50일이니까요. 지금 뭐 열대가 제주 지역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뭐 60일 넘게도 열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밖에 제주 남부 지역인 서귀포에서도 51일째 열대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주의 동부 지역인 성산에서 46일, 서부 지역인 고산 지역에서도 41일인데 제주 이 서부 지역, 동부 지역에서도 역시 이제 역대 최다였던 2018년에 40일을 넘어서서 오늘 열대야 기록을 새로 경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제주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폭염과 열대야를 일으키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고온다습한 공기 덩어리들이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제주 남쪽 이 해상에서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폭염 열대야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있는 제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뭐 제주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아직 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곳들입니까? 예, 뭐 지금 열대야가 주로 제주와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낮에 기온이 이제 크게 오르는 지역 역시도 남부 지역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지도를 통해 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전남 지역들 그래서 8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남의 광양이나 영암군, 담양, 곡선, 구례, 화순, 순천, 뭐 신안군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경남의 하동군에서도 역시 이제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니까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9월 초순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초에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30도를 밑도는 예.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렇죠. 어제 서울에서 다시 낮 기온이 서울에 32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기온이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이 동부 지역에서도 낮 기온이 거의 35도 가까이 오르면서 기온이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춘천 31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예상되는데요. 폭염주의보 기준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오늘 낮 기온이 31도에서 33도 안팎이니까 지금 전남이라든지 경남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폭염주의보가 내륙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초순인데 예. 다시 또 폭염주의보가 내륙 지역 많은 곳에 내려지면서 주로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나 충청 지역 그리고 남부 많은 지역들에서 오늘 중에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월 초고 주초에 선선한 바람이 불었을 때 저는 이제 가을이 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된다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뭐 한여름의 폭염과 열대를 일으키는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의 열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또는 중국 남부에 여전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동서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는 여전히 뜨겁고 습한 공기들, 물론 한여름철인 8월 달과 비교해서는 강도는 조금 약할지라도 여전히 더운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 또 일부 충청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지도에서는 이 동쪽 지역의 고기압, 그러니까 지상 쪽인데요. 네. 지상에서는 이 동쪽 지역의 고기압이 머물고 있는데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계 방향으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닷바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바닷바람이 역시 산맥을 타고 서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초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서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았다가 어제 다시 또 30도를 웃돌게 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동풍들이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공기가 가열이 되고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또 기온이 30도를 웃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는 지역들이 여전히 이제 어제부터 해서 특히 이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예. 자, 이렇게 9월이 돼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더위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더위가 언제쯤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달 하순까지도 더위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8월 달에 이제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를 말씀드릴 때는 9월 초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 달 가량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한 달 정도는 더위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9월 초순인데 아직도 폭염주의보 뭐 오늘 또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전히 여름 기온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뭐 서울의 주간 기온을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뭐 이번 주말까지도 서울의 낮 기온은 뭐 계속해서 31도, 32도, 네네. 일요일도 지금 32도고요. 다음 예. 주 월요일이 32도, 화요일도 32도, 수요일 31도니까요. 뭐 체감 온도로 본다면 뭐 33도 안팎 정도 기록하니까 뭐 폭염특보가 수도권 지방에서도 역시 이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뭐 30도를 웃도는 그런 더위, 늦더위는 계속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9월 하순까지도 지금 더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다음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만 기상청에서 역시 이제 1개월 전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9월 중순 정도의 기온 그래프이고요. 이후에 이제 9월 하순 그리고 이제 10월 초순까지 나타나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입니다. 예. 가운데가 이제 파란색이 비슷할 확률인데 네. 높을 확률이 지금 9월 초중순에도 50%이고요. 하순에도 50%, 가장 오른쪽에 있는 10월 초순까지도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절반 가까이는 되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본다면 10월 초순까지도 일단은 예년보다는 기온은 높을 확률이 높다. 다만 기온 지금 가장 위쪽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선 그래프가
평균 기온인데요. 우리가 평균 기온은 지금 오늘 낮 기온이 뭐 33도 안팎이고 다음 주도 33도 안팎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온은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더 이제 많아지게 되고 태양의 고도도 낮아지니까 기온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정도의 더위 수준, 폭염특보 수준의 어떤 더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맘때쯤 되면 가을이 오고 그리고 밤 시간대, 아침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은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까지 더위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을은 오더라도 굉장히 짧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관측되고 있나요? 예,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달력상으로 보면 9월 1일부터 보통 가을로 생각을 하시죠. 절기상으로 보면 이제 가을의 절기는 8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8월 달부터라도 뭐 이제 가을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상학적인 날씨로 본다면 지금 아침 밤은 그래도 선선해서 가을 바람이 좀 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낮에는 여전히 뭐 33도 안팎이고요. 거의 여전히 땡볕 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상학적으로 가을에 들어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평균 기온이 20도를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균 기온 20도는 하루 종일 기온이 20도를 밑돌아야 되니까 아침과 밤의 기온은 20도보다 훨씬 낮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네요.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떨어져야겠죠. 예. 지금 낮 기온이 33도니까 지금보다 10도 가까이는 기온이 더 떨어져야 우리가 이제 선선한 가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1930년대에는 9월 17일부터 가을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70년대에는 9월 21일이고요. 2010년대 가장 최근 들어서는 9월 29일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더 최근에는 이제 10월 달인 돼야 가을이라고 느끼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는 앞으로 이제 10월 달 그렇게 본다면 9월 달까지는 여름이 되는 셈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예. 5월 달부터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난다고 본다면 5, 6, 7, 8, 9월 달까지 다 여름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뭐 거의 4달을 훌쩍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폭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열대야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을은 진짜 짧게 뭐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이어지고 곧장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는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독 더 지금 가을 바람이 바라지고 기다려지는데 지금 이 더위는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고 있는데 태풍 관련 소식도 같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베트남 쪽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뭐 여전히 우리나라 주변으로 폭염을 일으키는 그런 고기압의 세력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태풍들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지난 10호 태풍 경우 산상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일본에 큰 피해를 안겼죠. 그래서 규슈에 상륙해서 현재는 소멸한 상황이고요. 지금 11호 태풍 야기도 발생해서 지난 1일에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쪽으로는 더위가 있기 때문에 이 태풍 역시도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필리핀을 지나서 지금 중국 남부 해상을 지나서 베트남 하노이 지방까지 올라가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먼 이 경로를 따라서 이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이 최근에 지금 필리핀의 북부 지역을 관통하면서 많은 비바람, 피해를 일으키게 됐고요. 앞으로 중국 남부 해상을 지나면서 이 태풍은 점점 더 강하게 발달을 해서 지금은 중급의 세력입니다만 강한 강도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겠고요. 강풍 반경도 뭐 거의 300km까지 크게 확장을 하면서 중국 남부를 지나서 베트남에 상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10호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태풍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였거든요. 거의 뭐 사람이 걷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본에 상륙해서 큰 피해를 안겼는데 지금 11호 태풍 야기 역시도 시속으로 보면 시속 7km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지나가는 속도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이 태풍의 강풍 반경이 200km가 넘으니까요. 이 위성 위쪽에서 보게 된다면 태풍의 강풍 반경이 굉장히 넓죠. 굉장한 이 큰 범위의 기상 세력이 자전거를 타는 속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본다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네. 뭐 10호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11호 태풍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리게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위와 태풍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